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박사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방송을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오늘 시간의 매매를 조금 오늘 많이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본 방송이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계획 자체가 매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장 막판에 이제 오후 4시 반 이후죠. 4시 반 정도 근처에 데이터 3법 법사위 통과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임에 좀 덜 올라간 상가 들어가 있는 종목은 공략은 하지 못했고 좀 덜 올라간 종목을 공략을 해서 좀 네, 작지만 한 4%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아주 소량 물량을 남겨놓고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네요. 어제 조금 손실을 좀 크게 봐서 시무룩했는데 시간 외에 비중 베팅이 들어와서 비교적 큰 또 좀 보너스 같은 느낌의 수익을 좀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중 라이브를 진행해서 수고의 대가인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선언이 좀 길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오늘의 시장을 보면은 여전히 전강 후야그 지독한 약세장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하고 시장에 수급이 없는 상황 속에서 부실주들, 재무가 굉장히 안 좋은 부실주들이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고 동전주 그리고 우선주들이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JW 중해제약 EBU, JW 중해제약 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장중에 이제 성문전자 우, 그리고 깨끗한 나라 우, 중해제약 EUB 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우선주가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 지금 우선주들이 시장에서 판을 치고 있고 품절주가 움직이는 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그렇게 질이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또한 조금만 있으면 이제 2020년이 다가옵니다. 2020년을 앞두고 어떠한 지금 일이 발생을 하고 있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2020년 초가 되면 상장 폐지 기간이 돼요. 감사보고서 시즌이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변경된 회계 이슈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은 만약에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회계의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적자로 바뀌어서 감사 관련 한정이 뜰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이슈가 남아 있다 보니까 재무가 안 좋고 회사가 부실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물량을 혹은 그 전에 세력이 있다면 물량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바닥에서 꿈틀꿈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에 이러한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오면 최대한 덜어내시고 우량한 종목, 가치가 있는 종목, 그 다음에 테마가 있어서 확실한 뭐라고 해야 될까 주포가 있는 종목 위주로 종목을 변경하는 기회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수가 밀리면 내 종목 네 종목 할 거 없이 전부 다 하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가 어찌 보면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의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의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시 굉장히 좀 힘들었고 어제 저도 새벽 4시 넘게까지 잠을 사실 못 잤어요. 12월 달에 이제 다시 진행을 예정을 하고 있는 12월 이제 저희 회원 모집할 때 자료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매 기준에 대한 그런 걸 정리를 하면서 또 미 증시 또 트럼프를 보면서 짜증이 많이 났거든요. 그 짜증 때문에 정말로 잠도 잘 오지 않고 좀 답답한 마음으로 네, 오늘 아침을 맞았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장 보면서 전략 자체가 이미 이제 하락 출발할 거고 무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이미 시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이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부분은 오늘 라이브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시장에 오늘까지 20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도가 이어졌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계산해 보니까 4조 9,800억, 이제 5조가 코앞인데요. 최소한 6조까지 내다 팔아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2015년도에도 20거래일 이상의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네, 꼭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하고요. 시장에서 뉴스에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도 수급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즉 포지션 자체를 종가가 없는 무포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갈 생각이고요. 이제 외인들의 이 풋옵션, 그동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롤오버를 시켰던 물량들이 연말에 폭탄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뭐 작정하고 빼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게 이제 뭐 개인들이 이거를 뭐 다 막을 수는 없고 12월달 기관과 외인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완전한 폭락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풋에 대한 물량을 하방에서 청산하고 올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작은 하락이 마무리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아주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 12월 15일 이후를 힘들지만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은 늦었어요. 손절은 늦었고 인버스를 매수도 늦었습니다. 인버스는 들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종목이 하락하면 나도 모르게, 그리고 사람 심리가 물타기를 해야지,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종목을 사버립니다. 그렇게 사버린 종목이 비중이 커지면 정말로 대응을 못하고 흔히 말하는 묵은지가 되는 거죠. 완전히 쉰 김치가 돼요. 주식을 하는 사람 치고 뭐 데이트레이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물려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이 실어지고 끌려가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냥 계좌를 옮겨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보유해버려야지 라고 자포자기 심정이 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 또한 지금도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고 흔히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는 여유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는 그래도 낫습니다. 여유 자금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돈이 없어도 살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신용, 미수, 스탁론입니다. 코스닥 뭐 수급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참담해요. 개인들이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콜옵션 지속적으로 매수합니다. 지속적으로 끝도 없이 매수해요. 그리고 풋은 끝도 없이 팔아요. 시장이 빠지는데도 풋은 청산만 하고 있고 콜에 열심히 상방 베팅을 하고 있고 코스닥, 코스피 내려오는 떨어지는 칼날 다 받아 주어 갑니다. 이러한 그 지금 위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죠. 우리는 개인 투자자랑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어느 순간에 그게 나올 겁니다. 그 시점에 되면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용융자는 9조 4천억이죠. 9조 4천억, 미수가 이제 2천억 돼가는데 뭐 조금 늘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일 수도 있겠네요. 어제자니까. 그래도 신용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11월달 9월달에 8조대에서 8조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1조 5천억이 늘었어요. 점점 늘어나다 또 10조 가면 곡소리 납니다. 그때. 그래서 신용, 미수, 스탁로는 하락장에 절대 쓰는 게 아니라 상승장에 오히려 써야 네 그게 약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일단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가운데서 특히 코스피 쪽 2차전지 관련 섹터의 대장주들이 엄청난 하락을 보였죠. 삼성, SDI, 뭐 LG 화학, 그 다음에 뭐 이노 보면은 일진 머티리얼즈나 LLF 등등 모든 섹터가 다 하락이 컸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하락은 조금 뼈아픈 하락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수급적으로 너무 불리합니다. 뭐 이게 지금 아래 꼬리를 뭐 살짝 줄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빼버린다면, 고가가 낮아지는 패턴에서 빼버린다면 굉장히 좀 불안한 네, 모습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15조짜리인데 기관에서 최근 뭐 이제 매도세 대비 상당히 강력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누적 수급은 괜찮은데 이렇게 한번 크랙을 주게 되면 굉장히 좀 불안해져요. 떨어지는 칼날 잡으시지 마시고요. 매도가 이제 오늘 장중 거래량이 5,555만 주인데 18만 주 나왔어요. 18만 주. 굉장히 좀 아프게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가서 지금 최근 흐름 보면은 시간 외에 상한가 준 다음에 주가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네, 그런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 주의하고요. 이제 그 말을 드린 거는 법사위에서 데이터 3법이 굉장히 지연되다가 오늘부로 일단은 정보통신위원회 쪽이 이게 통과가 안 됐었는데 이쪽이 통과되면서 세 개 법이 전부 다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남겨놨나? 제가 이거 정확히 체크를 못했는데 일단은 보면은 과방위 네 과방위의 상임위를 네 통과했다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과방위 상임위 통과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회 사법심사위원회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뭐 통과는 된 거죠.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거나 일단은 중간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 고가 이후에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컴텍 시스템을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컴텍 시스템은 사시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네, 이런 종목을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HLB에서 이 삼각합병을 하면서 이제 특별관계인 지분 증가로 이제 대주주 진행고 회장 측의 지분이 올라갔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장 막판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얘는 이제 종배를 조금 하면 안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상승을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넥스트 사이언스가 전일 뭐 비슷한 방법이었죠. 사실은 주식의 수는 변화가 없는데 이 뭔가의 변화에 의해서 뭐 삼각합병으로, 그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는 이 조합 해산으로 인한 지분 증가이기 때문에 사실 말장난 같은 네,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남제약 상장 폐지가 네, 모면이 돼서 네,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셀루메드도 과징을 받고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요. 사실 셀루메드는 잘 모르겠고 일단 경남제약 관련해서 일단은 경남제약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라이브 플렉스가 일단 제일 좋았고요. 바이오 제네틱스인가요? 네,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좀 보고요. 왕이 방한 일정 관련해서 일정주는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관련해서 화장품주를 1차적으로 보고 잔여 물량을 오늘 정리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일정주는 그 일정에 맞춰서 욕심을 버려야 추후에 탈이 없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하죠. 나스닥 해외 증시를 한번 보고 가야 되겠는데, 일단은 전일 나스닥이나 다우나 아래 꼬리는 잡아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만들어 놓은 갭에서 음봉 떨어졌다가 이거를 다시 갭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 또 여기에서 약간의 아일랜드 갭이 나와 보기가 좋은데, 또 그게 아니라면 좀 힘든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가 필요해요. 지금도 여전히 예전에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승 추세 때 버티지 못하고 내려올 때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만나면 서든 브레이크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안심하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안심하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국내 뭐 지수는 뭐 따로 볼 필요는 없겠네요. 지금 전강후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알테오제 먼저. 알테오제는 하나의 이제 기법의 자리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자리에 왔어요. 사실 강한 점상을 간 종목이 여기에서 15% 이상 뭐 시가 베팅을 하고, 이게 이제 쌍봉을 못 주고 외봉으로 떨어지면 상한가 근처에서 단기 반등, 그 다음날 근처에서 단기 반등, 마지막 날 한 번 더 가는데 점점 반등의 폭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보수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볼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면 한참 떨어지니까 안 보고, 네, 지금 위에 이렇게 강하게 버틸 때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SK바이오랜드 오늘 장 초반에 뭐 시가부터 들어왔다면 또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뭐 롤링을 하면서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1차 반등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항상 뭘 봐야 되냐, 5일선의 쌍바닥을 봐야 됩니다. 5일선에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5일선의 쌍바닥을 만들어 주면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HLB. 제가 이제 어제 HLB 생명과학을 손절을 했다라고 했죠. HLB 파워가인데 생명과학을 보죠. 어제 약손절로 끝냈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의미 있는 구간에서 들어왔고요. 이 점상의 구간에서 큰 반등이 나왔어요. 사실 이 구간에서 이거 무시 못할 반등입니다. 29,000원에서 37,000원 20%가 넘는 반등이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구간들이 이런 구간, 중간갭에 대한 구간이죠. 중간갭에 대한 구간인데 또 반등이 나와버려서 여기서부터 강하게 갈지 못 갈지는 사실은 시장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시장에 의해. 어제 이제 미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미코 종목을 매매를 하고 좀 손실을 보고 여기서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했죠. 손실보다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는데, 이 상승 원래 위에서 반등할 때가 있고 아래에서 반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의미 있는 구간을 깨고 단기 반등을 줬죠. 이 단기 반등을 노리는 플레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서 이러한 패턴도 있다 라고요. 이러한 패턴.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주가에 끌려다니니까. HLB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맹목적인 맹신은 굉장히 또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KIC. 오늘 어제 수급가 위치는 좋았으나 오늘 시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시가
예를 들어서 장 초반에 전일 고가를 찍고 빠르게 돌파해 줬는데 이게 이제 또 빠르게 흘러내리면서 다 깨고 내려가는 굉장히 좀 더티한 플레이를 합니다. 이 종목, 네, 관심 종목에서 일단은 좀 제외를 좀 시켜놓고 볼까도 해요. 지금 이 하단이 얼마죠? 2,400원대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다가 흐름을 바꿔서 5일선을 타면 그때 한번 다시 봐보고요. 뭐 종목이 끝났다라는 건 아닌데 운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운전하는 세력이. 그리고 두산 퓨어셀 어제 시세를 좀 주고 오늘 또 다시 밀렸는데요. 지금은 좀 신규 매수는 절대 자제하고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하락이 깊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근에 사신 분들은 8,050원 7,800원 깨지면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 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선 ENT는 하락하면, 그리고 포비스티시는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요. 펭수 관련해서 포비스 유엔젤 이렇게를 좀 봐봐야죠. 아직은 완전히 죽은 건 아닌데 또 이렇게 눌렀다 갈 수도 있어서 지금은 이 거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눌렸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이 다시 왔을 때 한번 노려보죠. 이거는 이제 시작한 종목이라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쭉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SKC도 뭐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다 밀렸던 것 같습니다. 기준은 이 하단 기준 잡고 지수가 반등할 때 재돌파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KM제약 반등하면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런 구간이고, 아니면 이 11선이 깨지면 또 지지부진할 수가 있으니까 11선까지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선까지만. 왜냐면 매일매일 시장의 트렌드가 바뀝니다. 호텔신라는 지속홀딩 관점으로 보고요. 뭐 이 하단 부분에서 흐름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죠. 대추세는 살아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을 바꾸고 있다. 그러면 다시 조그만 삼각형의 색방을 돌파했더라. 그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좀 천천히 가지만. 한국콜마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뭐 반등하면 뭐 이런 구간에서 뭐 보유하신다면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들고 있어도는 바닥권이니까 뭐 여기 무너진 선 52,000원 5만원대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겠나 라고 보여주고, 한솔테크니스 뭐 흐름 그냥 견조하게 유지되네요. 이 흐름에서 깨지 않는다면 이렇게 좀 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볼게요. 콘텍 시스템 이게 오늘 조금 짜증난 종목이었어요. 시간 외에서 1, 2, 3 이 타임에 잡고 이 타임에 잡았어요. 두 번. 원래 관심 있게 보다가 이때 이렇게 잡고 5시 타이밍에 추가로 해서 좀 비중을, 많이는 아닌데 얘가 이제 소형주기 때문에 많이는 아닌데 좀 실어놓고 이 타이밍이죠. 좀 고가에 던진 것 같아요. 7시 10분 이 다음 타이밍이구나. 1685 구간에 일단은 팔았는데 이게 이제 저항선이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이게 이제 갭이 여기에 있죠. 그럼 상승을 해도 이런 구간에서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제 여기서 거의 70%다 팔아버리고 이 타이밍에 나머지 내려오면서 그냥 한 텀 한 텀 해서 조금씩 조금씩 매도하다가 장 막판에는 안 팔았네요, 물량. 그래서 이제 내일도 한번 봐보긴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라이브 하면서도 참 데이터 삼박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별로 매수 생각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도박 같은 거죠. 만약에 안 되면 또 어떡해요? 물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오픈 베이스 바로 가장 빠르게 점상 상한가 들어갔고요. 데이터 솔루션 도 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장은 지금 두 종목입니다. 두 종목. 그러면은 4,350원, 얘는 저항이 좀 있네요. 4,350원이면 이 윗꼬리까지는 뭐 어찌어찌 한번 가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오픈 베이스는 여기가 이제 단기 저항인데 이게 악성 매물이죠. 이 구간은 악성 매물이에요. 악성 매물이 잡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3,600원 여차하면 여기 돌파 잘못하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악성 매물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뭐 이 윗구간까지는 열어놓고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쭉 한번 갈 수는 있습니다. 대장주 안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주 안에서만. 최근 장일에서 좀 이런 종목들만 말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리고 경남제약이 거래 정지가 풀렸죠. 경남제약 굉장히 짜증나게 했던 종목일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13%이 캔들 돌려놓고 거래 정지 당해서 얼마나 이거 괴롭겠어요. 정말 괴로운 종목 안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얘 이제 관련주로는 자회사 시티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플렉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의 이제 이 흐름상으로는 라이프 플렉스가 괜찮아요. 하루 종일 물량을 받아낸 걸로 보이고요. 거래 대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갭이 너무 높게 뜨면 공략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이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근데 이제 한 번 정도 트라이 하러 가기 때문에 갭이 낮게 뜬다면 이것도 시가 공략이 가능해 보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시장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힘들지만 단 거 드시면서 우리 함께 힘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